요번 주 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에는 진도를 좀 나가고요. 25일부터 3월 25일부터는 그거를 할 거야. 내신 대비를 들어갈 거야. 알았지? 내신 대비를 들어가는데 일단 뭐뭐 풀어내야 되냐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올해 있죠, 올해 수능 특강 문제들하고 참고를 하는 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기존의 기출 문제들, 자이스토리. 이 정도까지만 풀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풀어야 돼. 알았지? 자, 부교재 있죠? 학교마다. 대성여고 부교재가 뭐지? 오트. 오투. 그 다음에 또 문성, 풀, 자이스토리 개념, 공성은 완자. 얘는 너무 쉽고. 그 다음에 문성은 자이스토리 그 개념이 아마도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이스토리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대성여고 니네 그 O2도 기출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어려운 교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교재가. 그러니까 일단 자이스토리는 되게 중요하겠다. 모두 다한테. 알았지? 자,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 뭐 자이스토리.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뭐 어느 학교는 그런데 수능 특강에서만 다 낼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르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제 정보들이 되게 중요하다. 내신 할 때.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시험을 이제 내신 시험이 여러분 인생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고등학교 내신이잖아. 그지? 고등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 응? 어디서 나온다, 어디를 주로 한다, 이걸 수업 시간에 잘 들어뒀다가 여러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준비하세요. 올해 수능 특강하고 자이스토리, 올해 자이스토리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진도가 나가지만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을 때, 그러니까 3주차부터는 여러분 미리미리 풀어온 거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야 되겠지. 일단 요거부터 할까? 이 문제가 좀 쉬워. 요거.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 사가지고 요번 주, 다음 주 계속 풀어요. 물론 자이스토리 사가지고 풀어 상관없고. 진도들은 얼마 안 나갔지? 근데 금방 나가, 진도. 아직도 쉽죠. 아직도 쉽죠. 있어요. 금방 나갑니다. 4월까지는.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요거는 하다가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요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자 있죠? 전자 이후부터 좀 얘기를 할게. 자, 전자가 이제 1800 여기 97이네. 뭐. 아무튼. 자, 이때 이제 전자가 발견이 돼요. 1911년도. 1911년도는 뭐 했냐면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방사선 있죠? 그 방사선의 능력, 그러니까 방사능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였어. 이 물리학자가 말이야, 알파선을 갖다 연구해. 자, 알파선의 정체는요, 이 실제 정체는 자, 헬륨의 원자핵이에요. 자, 헬륨의 원자핵인데 그 당시는 이 헬륨 원자핵인지 몰랐지. 응? 그러니까 이 당시 알파선은 뭐냐면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라는 거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알파선을 다른 말로 알파 입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어떻게 실험하냐면, 자, 지금 그림 보면 이 라듐을 놓고 이 주변에 납으로 삥 둘러싸. 구멍을 하나 뚫어놔. 알았지? 그래서 이 장치가 방사능이 나오는 장치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싸면 여기는 라듐에서부터 알파 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파 입자라고 할게요. 입자가 나와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 직선상, 그러니까 알파선이 나오는 이 길목에다가 뭐를 갖다 놓냐면, 지금 여기 얘 있죠? 금이에요, 금. 금을 갖다 놓는데 굉장히 얇은 금박을 만들어요. 왜 얇은 금박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 금박이 원자층이 한 서너 개 층으로 되어 있다 가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지. 알았지? 굉장히 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놔요. 그래 놓고는 알파 입자를 갖다가 검출하는 이쪽 삥 둘러싼 검출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랬더니만 이 형광물질을 발랐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온 알파 입자가 여기서 이제 형광물질 건드리니까 이게 번쩍 빛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검출이 어디서 됐냐면 대부분은 여기서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했다? 그대로 통과했다.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검출이 됐냐면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도 검출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만 산란을 한 거예요. 통과를 한 게 아니라 튀어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산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극히 일부분이 산란을 했다. 자, 이게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자, 이 실험 결과 두 가지를 가지고 몇 가지 결론을 얻는데요. 첫 번째, 통과했대. 그러면 빈 공간이다. 원자는 텅 비어 있는 거지. 텅 비어 있으니까 숭숭 나갔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봐봐봐. 이런 식으로 산란을 했잖아. 그럼 이 가운데 뭔가가 있다는 거야. 알았지? 가운데 뭔가 있다. 그게 뭐냐면 원자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다는 걸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죠. 그러니까 크기가 매우 작은 거야. 매우 작다. 만약에 이 원자핵이 사이즈가 크다면 애들이 많이 튀어나갔겠죠. 그지? 그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이 산란한 거예요. 두 번째, 무겁고 단단하다. 자, 무거운 건 왜 무겁냐면 지금 얘가 알파 입자라고 그랬죠. 자, 입자가 가서 부딪혔어. 알았지? 입자가 부딪혔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튀어나왔잖아. 만약에 얘가 원자핵이 가볍다면 어떻게 됐을까? 밀고 갔겠지. 알파 입자가. 그지? 그러니까 산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근데 튀어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가 가다가 이렇게 휘었죠. 이렇게 산란을 했어. 얘가 플러스 전기를 떼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가서 붙었겠지. 그지? 근데 얘들이 이런 식으로 휘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얘도 똑같은 전기인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원자핵은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성질을 산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러더퍼드는 자기가 발견한 원자핵을 이용해서 이제 원자 모형을 갖다 제안을 해요. 자, 원자핵을 가운데에 두고 전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행성처럼 돼 있어요, 행성. 행성 모형이라고 그래요. 왜 행성이라는 줄 알겠지?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태양의 가운데에 있고 행성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행성 모형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원자핵이 왜 플러스를 띄어? 라고 얘기하니까 최대위기 러더포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안에는 양성자가 있을 것이다. 자, 양성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성자에서 플러스를 띄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걸 좀 바꿔야 돼. 아, 봄이 되니까 졸립지? 아, 선생님 요새 다이빙 여행 갔다가 해파리한테 물려가지고 들어가요. 진짜 많이 물렸지. 해파리 물린 거 물렸을 때 진짜 아파. 그러니까 가는데 이제 초짜들하고 갔거든, 선생님이. 여기 교육생들. 한 놈이 그 산소통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 혼자 막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이제 잡으러 갔지, 내가. 잡으러 갔는데 이제 거기에 수심이 한 40m 넘거든? 40m 바닥에 뚝 떨어지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잽석에 올라가서 이제 산소통 제대로 매주고. 그래서 이제 다리를 딱 댔는데 거기에 이제 해파리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물려가지고 가려워. 이제 너무 가려워. 되게 아팠죠. 그때 잠깐 아팠어요. 음. 아팠는데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재수 없으면 이렇게 물리기도 해. 그래. 자, 봐봐. 이제 결론은 이렇게 지어진 거야. 알았지? 근데 이제 양성자들이 이제 요 안에 원자핵에 있다고 치자. 자, 양성자가 원자핵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양성자 간에 반발이 생겨. 그럼 양성자 반발이 생기면 이게 원자핵을 유지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안 되지, 이게. 안 돼,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러더퍼드는 아마 전자도 있지 않겠니?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냐면 전자가 있으면 전자 간의 반발도 있으니까 원자핵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 체드윅이라는 제자야. 자, 이 체드윅이라는 제자가 그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러더퍼드의 제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베릴륨에다가 알파 입자를 충돌을 시켜요. 알겠지? 그러니까 충돌을 딱 시키는 거지. 시키니까 어 요번에는 전하를 띠지 않는 어떤 입자가 튀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아, 전기를 띠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 입자를 중성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드윅이 뭘 발견하면 중성자를 발견을 한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 중성자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원자 핵에 있고 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간의 반발을 어떻게 보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밝혀지는 거냐면 원자핵 안에 양성자들이 있고 중성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원자핵이에요. 핵 주위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으나 이 안에 양성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밝혀지게 돼요. 최종적으로 체드윅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 원자의 구성 입자는 이런 것도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일단 질량부터 봅시다. 질량. 이 질량이죠? 자, 질량을 따지면은 B만 따지면 1대 1800, 약 40분의 1. 그냥 0으로 무시해줘요, 질량은. 알겠지? 그래서 질량 B는 1대 1840분의 1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전자는 워낙에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자에 있는 전자가 10개 더 많든 100개가 더 없든 그냥 질량은 무시하는 거야. 자, 하지만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 B가 1대 1이라고는 하지만 뭐가 살짝 무거워요? 중성자. 이거는 내신에 나와. 알았지? 통합과학도 나온 학교가 있어. 나온 학교가 있고 그 화학원도 나온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중성자가 살짝 무겁다. 그러니까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가 살짝 무겁다. 알겠지? 이거는 내신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수능에 안 나와요.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예. 자, 그 다음엔 전화 B. 자, 전화 B는 전자하고 양성자가 1대 1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량이 똑같은 거지. 전하량 같은데 뭐가 전하량은 같은데 전하의 종류가 다른 거야. 그래서 전자 마이너스 양성자 플러스. 알겠죠? 자,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흔히 이제 뭐라 하냐면 중성 원자라고 해요. 중성 원자. 자, 중성 원자라는 것은 양성자와 수하고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중성자는 별 의미가 없고. 자, 그래서 이런 입자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입자들을 이용하여 이제 원자가 형성이 됐는데 이때 보니까 그림 보세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봤어요. 동위원소라고 맞죠? 맞죠? 그래서 지금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러면은 얘는 수소예요. 이렇게 씁니다. 알았지? 그다음에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러면 1번인데 2라고 쓰고요. 얘는 1번인데 3이라 쓰죠. 질량이 다 다른 거야. 질량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중수소냐 아니면 삼중수소냐. 그래서 이와 같은 원소들을 동위원소라 그럽니다.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 동위원소. 그래서 우리 앞에 1장에서 화학의 그 첫걸음에 선생님 교재에 보면 동위원소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위원소들이 이런 애들인데 이게 뭐 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해요. 12짜리고 13짜리.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질량수야. 질량수 다른 애들이에요. 근데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같다 그래서 다라 그래서 기억해봐. 정확히는 다른 말이라 그랬어. 알았지? 다른 말. 졸린 사람들은 요 스탠딩 책상을 이용하세요. 민수 졸립지? 그지? 스탠딩 책상 한번 이용해봐. 크니까 좀 자, 질량수와 원자량 다르다는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값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자량하고 질량수를 같게 놓는데, 같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야. 자, 그래서 동위원소는 양성자수하고 양성자수 중성자수 다른 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동위원소 때문에 우리 이제 원자량을 따질 때는 평균 원자량을 따지죠.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에다가 곱하기 자연계의 비율을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따져줘. 자, 그럼 보자. 예를 좀 들어봐야죠. 원자량에다 비율이다. 그래서 이제 염소가 있어요. 염소. 35짜리가 있고요. 17번이고. 이 실제로는 35.9, 34.96968이래요. 30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수는 얼마야? 얼마야? 질량수 35 맞아. 알았지? 그런데 원자량은 탄소를 12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얘는 염소의 원자량은 34.968 이렇게 나와요. 37. 질량수는 37인데 이놈의 이제 원자량은 36.9999996인가 그래. 알았지? 아무튼 30에서 37로 났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 구해보면 자, 35짜리가 있는데 이 퍼센트가 75%, 25% 이렇게 돼요. 그러면 35짜리가 75%니까 비율은 뭐를 곱해줘야 돼? 70으로 곱해줘야 돼? 아니면은
100분의 70로 곱해야 돼. 0.75를 곱해주는 거죠. 37짜리는 0.25를 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한 게 얼마가 나오냐면 35.5가 나옵니다. 주기율표상의 원소의 성질들을 나열한 어떤 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으로 나타내줘요. 보여줬죠? 다시 보세요. 염소죠? 얼마나 나와 있어요? 35.453 맞지? 이제 원자량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 34.9 얼마 뭐 36점 얼마 있는데 35.453은 뭘 뜻하는 거야? 이건 평균 원자량. 알겠지? 그래서 주결표상에 있는 모든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평균 원자량. 자, 그러면 이러한 동위원수에 의해서 자연계에는 분자들도 다양한 분자량을 갖게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평균 분자량도 좀 얘기해 줄게요. 평균 분자. 평균 분자량은 일단은 평균 원자량의 합이야. 평균 원자량의 합이 평균 분자량이야. 다음 또 하나는 가능한 분자량과 그 분자량을 갖는 분자들의 비율을 곱해서 합해 주는 거. 자, 이게 뭐냐면 평균 분자량이야. 자, 그럼 보자. Cl2가 있어요. 자, Cl2가 자연계 호돈소 물질이죠. Cl2가. 그럼 Cl하고 Cl이 만나서 Cl2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Cl의 그 원자량이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어요. 그럼 Cl2가 만들어질 때는 35, 35 만나서 Cl2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엔 35, 37이 만날 수도 있죠. 그지?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Cl2의 분자량은 일단 35, 35가 만나면 70 가능하죠. 35, 37이 만나면 72가 가능해요. 35, 37이 만나면 다시 72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또 37, 37이 만나면 얼마 가능해요? 74가 가능하죠. 그럼 가능한 가지수는 총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알겠죠? 그런 얘들의 비율을 갖다 볼 텐데 비율은 동위원소의 비율들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게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4분의 1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동위원소의 확률이 있어요. 동위원소의 비율이 있어요. 이 동위원소의 비율은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냐면 자연계에서 이 35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세요. 확률. 뭐 확률 알지? 그지? 뭐 이런 거지. 뭐 100의 사람이 있는데 그때 남자의 확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남자 중에 안경을 끼는 확률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남자인데 안경을 끼는 확률은 어떻게 해주지? 두 확률을 곱해주지. 맞잖아. 그 말 알겠어?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얼굴이 황색인데 곱슬머리를 가질 수 있는 확률. 그러면 황색의 확률과 곱슬머리 확률을 곱해준단 말이야. 똑같아. 지금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35를 만날 수 있는 비율과 37을 만날 수 있는 비율을 확률이라고 생각한다면 70을 갖다 형성할 수 있는 건 4분의 3과 4분의 3을 곱해주면 그게 결국 비율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분자량이 70인의 비율은 몇 분의 몇이에요? 16분의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이 72인에는 16분의 3이 되죠. 분자량이 72인에는 또 마찬가지로 16분의 3이 돼요. 74짜리 얼마가 돼? 16분의 1이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의 분자량이 가능한데 이 세 가지의 분자량에 해당하는 비율은 자, 70짜리는 16분의 9, 그 다음에 74짜리는 16분의 1, 72짜리 얼마나 얘기할래? 16분의 6이지. 16분의 6. 두 개 더해야 될 거야. 뭔지 알겠어? 응?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72짜리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72짜리는 71을 만들 수 있는 건 35, 37도 되지만 37, 35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다른 경우의 수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1 더하기 2는 3인데 1 더하기 2인 경우와 2 더하기 1인 경우가 다른 경우라 이 뜻이야. 알았어? 그래서 걔네들의 비율에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16분의 6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제 평균 문제량은 일단 앞에서 평균 원자량이 31.5였죠? 31.5를 이렇게 더해 주던가 아니면 70짜리가 16분의 9 더하기 72짜리가 16분의 6이에요. 그 다음에 74짜리는 1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니? 71이 되는 거죠. 알겠어? 진짜 나오나 봐봐. 아무 내 계산을 해놨어. 봐봐. 자, 70 곱하기 16분의 9, 70 얼마 나왔어? 70일 나와 안 나와? 70일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평균 분자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원자량이 35짜리가 있고 원자량이 37짜리가 있어. 응? 그 수학에서 내분 알아? 내분? 내분 평균 구할 때. 응. 알지? 그러면 평균 원자량은 35에 가까울까? 37에 가까울까? 35. 그럼 35에 가까워.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에 B 이게 1대 3이야. 왜 그래? 얘네들의 B가 3대 1이잖아. 3대 1이니까 얘들이 1대 3이 돼. 이해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거든요. 자, 2의 4분의 1이 요만큼이야. 그럼 4분의 1이면 얼마니? 0.5인가? 그래서 0.5를 더하면은 35.5가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알았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평균 원자량과 평균 분자량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나와 있는 모든 평균 원자량과 평균 원자량은 전부 다 평균 원자량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를 동위원소예요. 근데 이 동위원소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렇게 안 나와. 헷갈리게 나와. 이렇게 A, B 문자. 여기까지 괜찮아. 얘 있잖아. 그지?
얘가 4분의 3인데 얘가 A라 놓고 얘는 B로 나왔어. 근데 이 분자량을 또 A, B로 나와. 헷갈리지? 이래서 헷갈리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좀 더 복잡해. 이거 말고 자, 이게 좀 쉬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문제 풀 건데 좀 쉬었다 할게. 알았지? 절반 가까이를 졸고 있어. 자, 졸리면 좀 자. 알았지? 자도 돼. 아니, 우리 집에는 독서실에서 자고 있잖아. 응? 우리 집에는 독서실에 있어. 쌩쌩하구나. 쌩쌩해.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게 그냥. 윤서 저기 조 교수님하고 지난번 보강 어디까지 했니? 이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동위원소 문제잖아. 그지?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X의 동위원소는 각 원소와 각각의 원자량을 조사하였다. 현재 비율이다. 평균 원자량 구한다. 그 다음에 A하고 B 중에 B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대, B가. 얘 더 큰 값이래. 평균 원자량은 W라고 하지. 기억 보기. W는 내가 문자로 나눈 거 있죠. 원자량 A, 원자량 B. A에다가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19.9%니까 비율은 얼마가 돼? 0. 80.1%니까 비율은 0.801이야. 얘들이 비율이야, 비율. 그럼 W 평균 원자량은 A에다가 0.199 더하기 0.801을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은 맞네요. 그지? 그럼 여기 보면 중성자수가 있어요. 중성자수. 중성자수가 있는데 지금 원자량이 B가 더 크대요. 그 이유는 중성자가 더 많기 때문이지 뭘. 알겠지? 그래서 A하고 B 중에서는 중성자수는 뭐가 더 많다? B가 더 많다. 이렇게 되니까 틀렸죠. 자, 디귿.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양성자수를 의미해서 1g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럼 양성자는 어차피 똑같지 않아요? 그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네. 1g에 A 원자수. 그지?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를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돼. 알겠지? 그럼 이 값은 원자량 A하고 B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커요? B가 더 크다면서. 맞잖아. B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크면 이 값은 이 원자량하고 반비례 관계 있지. 그지? 그럼 큰 애가 작고 작은 애가 커야 되겠다. 이해돼요? 그냥 몰수에 관계되는 얘기잖아. 1g에 있는 동위원소 A에
몰수가 많으면 그만큼 양성자수가 많은 거예요. 1g에 있는 B가 많으면 얘가 큰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의 몰수는 원자량에서 결정이 되니까 원자량이 작은 애가 더 많이 있어야죠. 뭐 동위원소 A자리가 더 큰 거예요. 이 값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어떻게 푼 줄 알겠어? 그러니까 몰에 관한 개념들은 어느 단어이든 나와. 그 몰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렵죠. 어렵지만 선생님 풀어는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느낌만 어려워, 느낌만. 일단 봐. 존재 비율이 A%, B%, C%라는 뜻이지. 그지? A, B, C라는 얘기는 퍼센트야, 퍼센트. 비율 써볼게, 비율. 자, 비율은 A%니까 100분의 A. 그 다음에 100분의 B. 그 다음에 100분의 C. 얘들이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 A, B, C를 다 합하면 100이지. 하지만 100분의 A와 100분의 B와 100분의 C를 다 합하면 1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는 무조건 비율이 중요한 거죠. 얘는 이제 A가 제일 크대요. C가 제일 작고. 얘는 동위원소가 없대요. 원자량이 주어졌네요. 1, 2, 3. 19라고 주어졌습니다. 먼저 기억 보기부터. 기억 보기는 뭐냐면은 평균 원자량. 원자량이나 비율을 곱해주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원자량. 1짜리는 1이라고 놓고 2짜리는 2로 놓고 3짜리는 3으로 놓으면 돼요. 원자량을. 알았지? 그럼 1짜리의 비율 얼마? 왜 그래? 써놨는데 없어. 응? 됐다. 자, 1짜리는 비율이 얼마예요? 100분의 A 더하기 2짜리는 100분의 B 더하기 3짜리는 100분의 C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간단히 하면 돼. 그렇지? 100으로 통분할 수 있으니까 100으로 통분해 보면 100분의 A 플러스 2B 플러스 3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나 봅시다. 기억은 맞는 얘기예요. 문자량이 5짜리가 있어. 응? 좀 장황스럽게 일단 먼저 설명해 줄게. H2죠. 원자량은 1, 2, 3. 그 다음에 또 1, 2, 3. 자, 비율 옆에다 쓸게. 100분의 A, 100분의 B, 100분의 C. 이게 비율이에요. 분자량이 5인 애가 있어요. 5. 분자량 5인 경우에는 뭐뭐가 5냐면 2하고 3.
또 2하고 3. 이게 분자량이 5죠? 그잖아. 자, 비율 써봐. 얘가 얼마가 되냐면 100분의 B 곱하기 100분의 C가 되죠. 이 5인 것도 100분의 C 곱하기 100분의 B죠. 그지? 그러면 얘네들의 존재 비율은 얼마예요? 이 두 개를 곱해준 값이지. 그지? 이 두 개를 더해준 값이 곱해준 게 아니라 더해준 값. 그럼 뭐야? 만분의 2BC가 되네. 알았어요? 분자는 5인 애들. 일단 분자는 6인 애들. 6인. 분자는 6인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예. 3, 3 만나면 분자량이 6이잖아. 그지? 그럼 얘 얼마가 되냐면 100분의 C 곱하기 100분의 C. 그럼 만분의 C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보기에서 분자량이 6인 존재 비율하고 5인 존재 비율이니까 그 값은 어떻게 되겠어? 분자량이 6인 애들. 자, 보기가 의미하는 건 지금 이 값이에요. 이 값. 이게 숫자로 나오면 간편한데 문자로 나오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야. 문제가. 알았지? 지워보자. 지워볼게. 100분의 C 지워지고 100 지워지고. 자, 이거 얼마 나오지? 응? C분의 2B. 됐지? 자, C분의 B가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이거지. 그지?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이 값은 2보다 커요, 작아요? 자, 이건 이제 수학하고 비슷해. 수학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래. 알았지? 뭐 곱셈이잖아. 나눗셈이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봐.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1, 2, 3 놓고 이렇게 일일이 따져봤잖아. 여러분 이럴 시간이 없어.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5인 경우는 2 플러스 3도 5지만 2 플러스 3도 5지만 3 플러스 2도 5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각각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분자량이 이래 4인 경우는 되게 더 있어. 봐. 1 더하기 3도 4지만 3 더하기 1도 4지. 근데 2 더하기 2도 4야. 이 세 가지의 비율을 다 더해야지만 분자량이 4인 애가 나오는 거야. 분자량이 3인 경우. 분자량이 3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1 더하기 2도 3이지만 2 더하기 1도 3이니까 얘네들의 비율을 또 더해주면은 전체 비율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분자량은 총 몇 가지 종류가 가능해요? 봐봐요. 2, 3, 4, 3, 4, 5. 그 다음엔 얘는 4. 그럼 총 몇 가지 종류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지. 알았어? 이것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봐봐. 1 만나면 제일 적어. 2지. 2. 제일 큰 거는 6. 그러면 2, 3, 4, 5, 6. 5가지 나오는 거야.
이해돼? 알았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니까 어려운 거죠. 자, 디귿. 디귿은 좀 더 하나를 더 추가시킨 거야. 일몰 중에 수소의 분자량이 3인 수소의 중성자수. 삼인에는 얘가 3이에요. 이 두 개가 만나면 3이라고. 알았지? 자, 그럼 일단 중성자수부터 보면은 몇 개냐면 중성이 몇 개예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분자 한 개가 있어요. 분자량이 3짜리인 분자 한 개에 중성자수는 한 개씩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1몰의 분자량이 3짜리인 몰수를 구해야 돼. 1몰 전체가 분자량이 3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몰에다 뭘 곱해주면 돼? 분자량이 3인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비율이 얼마죠? 자, 그대로 해줄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자, 1몰에다가 곱하기 1몰에다가 곱하기 비율. 자, 분자량이 3인 애는 1, 3, 1, 2도 분자량이 3이지만 2, 1도 분자량이 3이야. 맞지? 여기 있잖아요. 3짜리.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B. 여기서 2 곱해줘야 돼? 안 곱해줘야 돼? 2 곱해줘야지. 2 곱해줘야지. 그지?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1몰 안에 있는 분자량이 3짜리인 수소의 몰수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중성자 한 개씩이기 때문에 그럼 곱하기 2를 해줘야지. 됐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분자량이 3짜리입니다. 자, HF 1몰이 있어요. 그러면 분자량이 20짜리. 분자량이 20짜리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어떨 때 가능해? 얘들아, 어떨 때? 분자량 20대는 수소가 1짜리하고 플로린이 있잖아. 플로린은 9하고 19니까 얘가 분자량이 20이에요. 근데 얘는 어차피 100%잖아, 자연계. 그지? 근데 얘가 아니잖아. 자연계 100% 아니지? 100분의 A만큼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분자량 20짜리는 1몰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100분의 A를 곱해주면 돼. 자연계의 분자량, 그러니까 원자량이 1인 수소가 100분의 A 있잖아. 100분의 A. 자,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여기에 있는 이 분자에 있는 중성자수. 자, 중성자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이 분자에 있는 게 몇 개예요? 10개 아니냐, 10개? 자, 물어볼게. 여기에 중성자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긴 중성자 있어요, 없어요? 몇 개 있어요? 10개. 그럼 토탈 몇 개야, 이 분자에는? 10개. 그럼 곱하기 뭐 해주면 돼? 10.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줘. 에이, 안 돼.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주라고. 그래서 여기서 1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는 각각 위에 있는 중성자 수를 의미해 주는 거죠. 이걸 간단히 하라 이 뜻이에요.
간단히 해봅시다. 지워지죠?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잖아. 그다음에 또 50 됐죠? 나머지 지워지는 거 없지? 자, 얼마예요? 500분의 B 나와요? 500은 B니까 얘를 맞는 거죠. 자, 이 한 문제만 제대로 이해해도 동위원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 지식들이 쌓여지는 거야. 알았지? 어?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게 이제 문자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잖아. 이게 문자로 나오지 않았으면 오히려 쉬웠을 텐데. 그치? 근데 문자로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이 두 문제는 숙제로 내줄게요. 풀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고 얘기해 주잖아. 그지? 음. 자, 그러면 자, 남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자 모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자 모형입니다. 원자 모형은 첫 번째가 돌턴의 원자 모형. 그냥 단지 구형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쪼개지 않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돌턴의 원자설을 근거로 한 모형이다. 그래요. 1803년이에요. 자, 두 번째 원자 모형은 톰슨이라는 사람이 뭐를 발견했다고 그랬죠? 톰슨? 전자. 그러니까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얘는 푸딩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톰슨이 제시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환기를 띤 전자들이 플러스 전화를 띤 어떤 공간, 물질 속에 박혀 있다. 이런 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 러더퍼드는 행성 모형이라고 그랬죠. 행성 모형을 제안합니다. 자, 그럼 행성 모형까지 뭐에 대한 얘기가 확정되어지냐면 원자 핵에 대한 얘기가 확정되어져. 원자 핵은 뭐로 되어 있어? 중성자. 나중에 중간자까지 발견되지만 일단 양성자 중성자. 일단 핵은 끝났어. 핵은 끝났다고. 핵은 끝났는데 이 전자가 애매한 거야. 왜 전자가 애매하냐면 일단 행성 모형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 플러스를 두고 이 전자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는 애가 이렇게 돌죠. 이 돌면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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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원자에게 부딪혀야 돼. 이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행성 모형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돈다 그랬는데 전자가 이렇게 돈다. 이 돌면 안 돼요. 돌면은 이 전자들의 에너지를 잃고 이렇게 원자에게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전자가 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를 궁금해한 거예요. 이 전자를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다음번에 배울 거는 내일 배우겠죠. 보의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이 그렇게 제한이 되어진 거야. 알겠어?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선생님 따로 안 풀 건데 이거는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된 바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 문제야. 알았지? 요즘에는 보호 아니면 현대 원자 모형. 근데 더 압축시키자면 수능에는 현대 원자 모형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랑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내일 와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집에서 복습할 때 요 예제 2개 정도만 풀어가지고 오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또한 카드 가져와.
음. 잘 가. 네. 음. 어, 위에 꽂아. 네. 응? 음. 잘